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지원단 소속 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호연입니다. 오늘은 어서와 자기소개서는 처음이지 라는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은데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 쌤이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 함께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먼저 여러분들이 대입을 위해 쓰는 자기소개서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갑니다. 자기소개서 입문자를 위한 꿀팁! 첫 번째, 자신의 전공 또는 학과를 정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나 학과를 정해야 그것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겨우 썼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접수하기 위해 입시 요강을 확인했죠. 그런데 입시 요강에는 자기소개서 안 써도 된대요. 이러면 정말 좌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학과, 어떠한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쓰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전공 또는 학과 정하기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이 강의 살포시 끄고 자신의 진로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기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혹 선생님한테 첨삭받으러 온 친구들 중에 가정체 양식을 매우 잘 수용해서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가계까지 쭉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런 거 안 됩니다. 2020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쭉 봐보면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3번에서 학교 생활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도 학교 생활 중 아닌가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무조건 고등학교 기간 중 활동만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안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교과특기, 독서, 수상과 같은 학업 관련 활동,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영역 모두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과나 진로 또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들을 모두 다 한번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선생님,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겠죠? 걱정 마세요. 자,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초로 쓰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앞서 이야기한 학업 관련 활동이나 비교과 영역들 모두 다 한번 뽑아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기부에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그리 구체적인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편적인 사실과 결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생기부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나열해서만 쓰는 거 안 됩니다. 자,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경험은 활동을 시작한 계기, 그 과정에서 겪은 난처한 상황들, 그 상황을 극복한 경험, 마지막으로 활동의 결과와 의미, 이 네 가지 단계에 따라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예요. 작년에 선생님이 실제 첨삭한 언니의 내용인데요. 자, 이 언니가 1번 항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왔어요. 물론 더 길게 써왔지만은 간단하게 채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언니 누가 봐도 국어 좋아하고 누가 봐도 국어 과목 열심히 했고 누가 봐도 국어 과목 매우 잘하는 언니예요. 어느 과에 썼을까요? 네, 국어교육과를 가기 위해서 썼던 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국어교육과에 진입 희망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국어 좋아하고 누구나 국어 열심히 하고 누구나 국어 잘할 거예요. 그럼 이 언니 국어교육과에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특색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 단순히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나열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국어를 좋아하고 어떻게 좋아했고 어떻게 공부했고를 써내야 자신의 특색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쳐보도록 해볼까요? 어느 날 우연히 돈 안 받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봤대요. 마침 국어 시간에 맞춤법을 배우고 있었던 때라서 이 잘못된 표기가 눈에 보였고 본인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었다라고 시작한 계기가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 제한적이었대요. 그러면은 본인이 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을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정을 찾아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스스로 공부했다라는 극복 사례가 드러나게 돼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 언니가 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실생활과 연관짓고 적용함으로써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함을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활동의 결과와 의미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소서를 보게 되면은 입학사정관들은 국어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보고 더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활동을 시작한 계기부터 활동의 결과, 의미 이 4단계만 잘 지켜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위에 언니와 같이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언니 국어교육과 합격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이겨내봐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잘들 잘 쓰세요.